지난 영상에서 내가 소음 발생한 것 때문에 이제 포스트잇을 2번 윗집에다 붙였다가 그걸로 이제 스토킹으로 피진정인으로 소환 조사를 받게 됐잖아.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발생한 다른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그래서 그때 수사관 정 씨를 다시 만났다고 저번 영상에서 얘기를 했고, 그 사람하고 이제 조사를 마친 다음에 내려왔어. 내려오는데 그 여청과 수원 영통경찰서의 여청과 건물 안에서 있었던 일이야. 그래서 수상한 정 씨랑 같이 내려왔는데 여청가 건물 1층에 아빠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남자 2명이 같이 있어. 까만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아빠랑 같이 서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아빠한테 여기 오늘 조사받으러 간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거든. 근데 아빠가 그 어떤 사설업체랑 같이 와 있는 거야. 그리고 엄마는 밖에 있었어. 건물 밖에 엄마는 기다리고 있고 그 남자 2명이랑 아빠랑 이렇게 오더니만 갑자기 아빠가 지시를 내리듯이 고갯짓을 해. 그 사설업체 남자 2명한테. 근데 그 남자 둘이서 내 옆으로 오더니 내 팔을 끼는 거야. 그래서 왜 이러시냐고 내가 막 이렇게 놓으면서 막 빨리 왜 그러시냐고 막 내가 그랬어. 막 이렇게 저항을 한 거지. 그랬더니만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 거야. 직접 걸어 나가실래 아니면 데리고 나갈까요? 막 이래서 내가 막 도와달라고 경찰이 그때 그게 경찰서 건물이기 때문에 경찰 한 10명 정도가 있었어, 거기. 막 이렇게 막 누가 들어오기도 하고 옆에 서서 구경하기도 하고 그 수사관 정신 나랑 같이 내려왔잖아. 근데 막 경찰들이 있길래 내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 경찰들한테. 근데 그 사설업체 2명이 나를 끼고서는 이렇게 강제적으로 나를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오더니만 거기 봉고차 하나가 서 있었어. 봉고차, 회색 봉고차에다가 나를 태운 거야. 강제적으로. 근데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 나는 뭐 엄청 위험한 상황이라 생각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간 나를 뭔가 납치하는구나 이 생각은 든 거지, 혼자. 그래서 이렇게 탄 거야. 근데 30분 정도 차로 이동을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엄청 막 난리를 쳤어. 막 저항을 하면서 어디 가는 거냐고, 왜 이러는 거냐고 내가 말해서 아빠한테 왜 그러냐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30분 동안 차를 이동하는데 나는 어디로 가는지 알 수조차 없는 거야. 근데 그렇게 이동하는 동안에 아빠 핸드폰으로 오빠가 계속 전화가 와. 그 시간에 하필 그 시간에 오빠가 계속 전화를 하고 나는 그 차에서 그러고 있는데 내가 막 그랬어. 어디 가는 거냐고. 뭔가 납치해서 어딘가에 집어 넣으려는 거라고 나는 판단한 거야. 그 상황에서.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 나 지금 면접 있다고.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였냐면 고대랑 이대에 내가 전인교원 지원해놨던 시점이야. 그래서 고대랑 이대 둘 다 면접을 받을 거라고 난 대충 예상한 거야. 실제로 나는 면접까지는 보통 많이 봤거든, 나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고대 면접이나 뭐 이대 면접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금 전인교원 지원해놨는데 학교 두 군데나 해놨다고 지금 빨리 내려달라고 이렇게 막 아빠한테 그런 거야. 이렇게 어딘가에 날 데리고 가고 있는데 어딘가에 내가 묶여 있으면 그거 면접 못 보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막 난리를 치면서 그랬는데 그렇게 저항을 하도 하니까 멍이 엄청 많이 들어서 몸에. 그러니까 근데 저항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 아빠는 앉아 있고 옆에 그 사설업체 남자 한 명이 앉아 있고 그냥 운전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사설업체 사람이 나를 거의 이렇게 포박하듯이 하고 앉아 있으니까 내가 막 뿌리치면서 빨리 문 열어달라고, 빨리 나 나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지. 근데 어쨌든 차로 30분을 이동한 거야. 그 수원 영통경찰서에서 어딘가로. 그래서 30분 정도를 차로 이동해가지고 정신병원에 도착한 거야. 종합병원 폐쇄병동에 도착을 한 거야. 근데 엄마 아빠가 둘만 내리더지만 1시간 정도 동안 의사랑 둘이서 초진 상담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배제한 상황인 거지. 원래 그 폐쇄병동에 누군가를 입원시킬 때 보호자 2명이 사인을 하면은 그게 입원이 되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환자 본인이 그 상담에 참여하는 게 당연한 상황인데 엄마 아빠는 나를 내리게 하지 않고 차에 그냥 그대로 둔 다음에 그 사설업체 2명이 나를 감시하는 와중에 둘만 들어가서 의사랑 초진을 한 거야. 그러니까 나를 배제하고 자기네들끼리만 상담을 진행한 거지. 그래서 차에 기다릴 때 A라는 사람은 차 앞쪽에 기다리고 있었고 차 B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사설업체 2명 중에 A라는 남자 하나는 차 앞에 서 있고 B라는 남자는 내 옆에 있었어. 내 옆에서 나를 감시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내려달라고 막 사정을 했어. 왜냐면 내가 막 내가 이럴 상황이 아니다. 나는 이 스토킹 고소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한 것뿐이지. 이거 엄마 아빠가 지금 계속 나한테 그러니까 엄마는 아니지만 어쨌든 아빠가 계속 나한테 뭐 언론 제보하거나 고소하지 말라고 계속 그랬었다. 이거 지금 상황이 실제로 내가 정신병이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막 그 사람한테 내가 설득을 하면서 사정을 한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이미 차 타고 오면서 내가 하는 행동을 봤고 내가 하는 얘기들을 들었잖아.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도망갈 시간을 주는 것처럼
차에서 내려. 그러더니만 차 뒤쪽에 사각지대 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람이 안 보이고 그 사람도 내가 안 보이는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한 바퀴를 도는 거야, 차를. 내가 느끼기에는 이게 나중에 그 생각이 든 거야. 이 사람이 나한테 도망갈 시간 준 거였구나. 그 생각했는데 나도 그때 찰나에 그 생각을 했거든. 아, 지금 도망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약간 무서워서 솔직히 말하면 차에서 내리는 것 자체 내려서 뛰어갈 수 있을까? 여기 어딘지도 모르겠는 거야. 그게 일단은 그날 신발을 되게 플랫폼 슈즈를 신고 있었 되게 높은 신발 신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걸 신고 뛸 수 있을까? 그 생각 되게 찰나에도 그 생각이 든 거야. 그리고 병원 위치가 뭔가 산속에 있는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30분 정도로 차를 타고 왔기 때문에 나는 밖에 상황이 어떤지도 몰랐고 어딘지도 모르는 거야.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근데 이 상황에서 주변을 대충 둘러봤는데 숲 속에 있는 느낌인 거야, 병원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뛰어내려서 도망갔을 때 이 사람들이 날 잡으러 오면 다시 잡혀가겠네. 이런 생각을 잠깐 동안에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도망을 못 간 거야, 그냥. 그 생각만 하고 가지는 못한 거야. 근데 그 와중에 그 사람이 다시 돌아가지고 내 쪽으로 오더라고. 그게 한 뭐 10초 이 정도 됐던 것 같아. 그러니까 도망가라고 한 건데 내가 못 간 거지, 결국에는. 근데 그러고서는 이제 이 엄마 아빠가 의사랑 상담하고 있는 시간이 거의 1시간 넘었었어. 그러더니만 간호사 2명이 나와, 갑자기. 나보러 차에서 내리래. 근데 위로 올라가래. 폐쇄병동으로 올라가라 이거지. 그래서 내가 올라갔어, 일단. 그랬더니만 다시 내려오래. 갑자기 또 잠깐 있다가 막 1분 있다가 갑자기 내려오래. 내려왔어. 그래서 차에 타래 다시. 차에 탔어. 근데 의사가 나오는 거야. 엄마 아빠랑 상담했던 그 의사가. 그래서 나보고 이래. 본인이 여기 왜 온 거 같니? 그래서 내가 나 지금 스토킹 고소 중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엄마 아빠랑 얘기하다가 뭔가 마찰이 있었던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야. 그게 딱 5초야. 그런 정도의 대화가 오간 다음에 의사가 다시 들어가. 엄마 아빠랑 다시 또 한 30분 정도 있었어, 의사가. 그러더니만 결국에는 의사가 나한테 다시 올라가라는 거야, 폐쇄병동으로. 그래서 올라갔어. 앉아 있었더니 그러는 거야. 엄마 아빠가 집에 갔대. 나를 놓고. 그러더니만 나보고 이래. 이게 물건 가져온 거래, 부모님이. 그러더니만은 뭐 수건이랑 뭐 샴푸랑 뭐 비누 같은 거 있잖아. 내가 거기서 쓸 물건들을 놓고 그냥 가버린 거야, 집에. 그 납치 감금이 실행된 게 9월 12일이란 말이야. 근데 딱 10월 12일까지 30일 동안에 내가 감금이 돼 있었던 거야, 정신병원에. 근데 그 와중에 뭘 했냐면 내가 사회복지사랑 얘기했더니 거기 이게 병원에 상주하는 사회복지사랑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이 얘기하는 거야, 나한테. 강제 입원 구제 신청을 하래. 지방법원에다가. 그러면은 이제 증거 제출하고 내가 실제로 스토킹 당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으면 그것도 좀 제출하고 종합심리검사 받아서 멀쩡하다는 얘기가 나오면 그거 내면은 뭐 나갈 수 있을 거래.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한 거야, 내가 직접. 그러고서는 이제 엄마 아빠도 한번 면회를 왔었어. 근데 아빠가 그 소리 하는 거야. 네가 폭로 계속하고 고소하면 아빠는 끊내지 않겠다는 거, 퇴원시키지 않겠대. 그래서 내가 맘대로 해라. 나는 강제입원 구제 신청했고 나는 이걸로 만약에 나가게 되면 아빠 고소할 거라고 내가 막 난리를 치니까 엄마가 옆에 있다가 막 뜯어 말린 거야, 계속. 네가 괜찮으면 우리가 빨리 퇴원시키도록 할게.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서 내가 당연히 괜찮지. 나는 정신병원에 있을 이런 폐쇄병동에 있을 정도로 무슨 정신질환 있는 사람 아니라고 내가 막 그랬어. 근데 엄마가 막 이렇게 엄마는 이렇게 미안해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했나 봐. 근데 어쨌든 이때 당시에만 해도 엄마 아빠는 어쨌든 오빠 편 드는 거야. 오빠 회사에 피해를 계속 준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그런 얘기 했는데 이제 이 얘기에 대해서도 조금 나중에 다시 자세히 설명할 텐데 간략하게 설명하면 그랬던 거야. 아빠 엄마가 면회 왔었고 계속 그 폭로나 고소를 하지 못하도록 아빠가 강제적으로 얘기를 한 거지. 강요를 한 거지. 그런 거 하면은 퇴원시키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나는 결국에는 빨리 종합심리검사를 받아서 구제 신청해서 나가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고 결국에는 그냥 결론적으로만 말하면 내가 폭로나 제보를 하지 않겠다고 아빠한테 약속을 한 거야 그냥. 그렇게 하고 나온 거야. 근데 뭐 나오자마자 바로 고소하고 언론 제보 뭐 폭로 계속 했지 나는. 그리고 뭐 의사 진단도 있었는데 의사는 나를 퇴원시키고 싶어 하지 않았어. 왜냐면 이 사람은 병원장이었거든. 근데 이 병원장들은 솔직히 그냥 배들을 채우는 게 목적이야. 거기 정신병원 진짜 무서운 데야. 그 폐쇄병동이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은 거기서 주는 약을 먹잖아. 그러면은 한 4일 정도 약을 먹으면은 주소가 기억이 안 나. 그 정도로 무서운 거야. 그 멀쩡한 사람이 들어갔을 때 4일 정도 거기 있는 독한 약을 먹으면은 머리가 바보가 되는 거야. 되게 마비가 되는 거야. 그 뇌가 마비되는 느낌인 거야. 그리고 막 저항을 하잖아? 그럼 거기서 안정제를 줘. 안정제를 놓거든? 근데 그 안정제 놓으면 거의 18시간을 자. 그러고 나면 또 더 바보가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그 어떤 기관인 거야. 그리고 나는 뭐 박사하고 막 영어로 논문 쓰던 사람인데 거기서 약 주는 거 먹으니까 주소가 기억 안 나는 게 말이 돼?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이런
조직인 거야. 나는 솔직히 이 정신병원 강제 입원은 정말 최소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거는 없어져야 되는 병원이야. 웬만한 사람 진짜 막 정신이 진짜 나가서 아무 뭐 남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면은 웬만한 사람들 그냥 자기가 집에서 있으면서 뭐라 하지? 외래를 봐야 돼, 외래를. 그냥 개인 병원 다니는 게 맞는 거지. 굳이 막 정신병원에 입원시켜가지고 치료할 정도로 정신질환 있는 사람 많지 않다고 생각해, 진짜. 근데 뭐, 이 정신과들이 요새 얼마나 많아. 정신병원 진짜 많잖아, 요새. 근데 그런 데서 뭐, 예전에 행정 절차로 강제 입원시킨 경우도 있었고, 뭐 그냥 납치에다가 막 강제 입원시키고 막 이런 경우 막 뉴스에 나오고 그랬었잖아. 이러니까 이 집단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거,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멀쩡한 사람을 바보 만들 수 있는 거야, 진짜.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내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한 달 만에 나오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고소 진행한 거지. 그래서 퇴원 후에 결국 내가 아빠를 납치강금 혐의로 고소를 해. 이게 거의 1년 동안 진행된 일이야. 이 고소건이 계속 막혀가지고는 결국 상급기한으로 계속 올린 거야, 내가.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나도 정관을 썼어, 그때. 그리고 나도 일부러 센 변호사를 쓴 거야, 그러니까. 근데 아빠 쪽도 뭐 정관 변호사를 썼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는데 나도 뭔가 나랑 변호사들도 뭔가 추가 의견서 엄청 많이 내고 증거 자료를 되게 많이 냈었어. 근데 아빠 쪽에서도 뭐 어떤 식으로 뭐가 압력이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그게 계속 그 수사 기간이 엄청 길었어. 모든 매 단계마다 수사 기간이 뭐 거의 3개월씩 꽉꽉 채운 거야, 거의. 근데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는 재정 신청까지 가게 된 거지. 근데 그래서 결국 안 됐는데 내가 이때만 해도 이제 어, 그 아빠한테 이게 협조를 받으려고 한 거야. 아빠가 그때 우리 집 앞에 와가지고 오빠가 협박 당하고 있다. 오빠가 계약 파기 있었다 회사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 그거를 좀 솔직하게 얘기하라 이거였어. 아빠가 그런 거 솔직하게 얘기하면 오빠랑 나랑 둘 다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나는. 나의 스토킹 상황도 아빠가 해결할 수 있는 거고 오빠도 뭔가 협박을 당하고 있어서 만약에 실제로 이런 납치 강금에 오빠가 뭐 관여를 했다면 오빠 역시 사실대로 얘기한 다음에 그다음에 협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러길 바래서 나도 사실 납치강금 혐의로 고소한 것도 있는 거야. 아빠가 사실대로 말하면 나는 이걸 선처할 생각이었던 거야. 근데 어쨌든 이게 1년이 계속됐는데 계속 아빠가 모르쇠로 일관하는 거야. 모르겠다 막 이런 식이고 뭐 내가 정신병이 진짜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한 거야.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나는 이후에 강요 협박하고 업무 방해로 아빠를 재고소했어. 내가 그때 당하는 그 차 안에서 아빠한테 얘기했잖아. 나 고려대랑 이대랑 둘 다 지금 전임교원 지원해놨다. 그리고 실제로 고대 전임교원 면접이 잡혔어, 나한테. 그 내가 서류 통과해가지고 면접이 잡혔는데 그게 병원에 있던 시간인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면접 못 간 거야. 나중에 이메일 보내서 교무팀에다 얘기했는데 뭐 따로 면접 볼 수는 당연히 없었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학기에 다시 지원해가지고 면접을 내가 다시 봤거든. 똑같은 과에. 근데 어쨌든 이때 내가 아빠가 자꾸 나한테 강요를 한 거지. 나한테 뭐 언론 제보하지 말아라. 혹은 뭐 고소하지 말아라. 폭로 같은 거 그만해라. 이런 식으로 강요하고 협박하다가 결국 나를 정신병원에 쳐넣었다고 나는 그렇게 고소장을 냈고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수사가 진행 중이야. 어쨌든 이게 막 거의 뭐 1년 지금 반이 돼가는 거지. 거의.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 고소장이랑 이런 것도 다 내가 공유를 할게. 이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뭐 고소를 했고 그게 어떤 식으로 나중에 뭐 불송치가 됐다든지 불기소가 됐든지 이런 것도 다 보여줄 거고 중요한 거는 이게 이 과정에서 이게 불행 중 다행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수사 기록 조작이나 아니면 뭐 허위 공문서가 엄청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게 경찰이나 수사관이 거짓말한 게 진짜 많이 나온 거야. 그래서 그거로 다시 재고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긴 했어 사실은. 그래서 그것도 고소 진행 중이야. 어떤 뭐 특정 수사관이 공문서에다가 이상한 말 써놓거나 아니면 없는 말 써놓거나 그리고 나중에 막 자기네가 이런 증거로다가 나를 내 사건을 불송치시켰다 불기소시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실제 기록으로 없어. 그러니까 허위 공문서인 거지.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상한 말을 써놓는 거야 공문서에다가. 그래서 그거 내가 정보공개 청구 다 했더니 막 부존재하다고 자꾸 나오는 거야. 없는 기록인 거야 그게 예를 들면은 자기네가 주장한 어떤 자기네가 증거로 썼다는 어떠한 기록들이 계속 부존재하게 나오니까 결국 그걸로 다시 재고소를 한 거지. 그것도 수사관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그건 지능범죄 쪽이야. 경찰이나 공무원이 그렇게 비위를 저지를 경우에는. 그래서 그쪽으로 다 고소 진행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근데 여기서 이 사건에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그것 덕분에 사실은 계속 고소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약간 어떤 부분에는 실마리가 나오기도 한 거야. 첫 번째 의문점은 그거야. 수사관 정 씨와 부친이 연락한 사실이 이상한 거야. 일단은 나는 아빠랑도 연락 잘 안 하고 지내고 있었고, 아빠한테 집 주소조차 알려주지 않았었잖아, 그때 당시에. 6월 달에 아빠한테 막 화를 내고서는 거의 3개월 동안 아빠랑 연락 끊었고, 아빠한테 새로 이사한 집 주소 안 알려줬고, 아빠는 유선전화 전화번호밖에 모르고 있었어. 그리고 아빠는 내가 여기 경찰에 출석하는 거를 모르고 있었어. 나는 아빠한테 얘기한 적이 없어. 근데 아빠가 거기 사설업체 동원해서 와 있었던 거는 수사관 정 씨한테 그 얘기를 들은 거야, 결국에는. 수사관, 나중에 아빠가 그 얘기를 해줬어, 나한테. 누군가 경찰이 연락해서 여기 오는 걸 알려줬다고 얘기를 한 거야, 아빠가. 근데 그게 누구겠어? 당연히 수사관 정 씨겠지. 그래서 왜냐면 나랑 그 상담하던 사람은 이 사람이니까 상담하고 뭐 고소 뭐 그러니까 뭐 나랑 그 조사 진행했던 사람이 정 씨니까 당연히 정 씨가 얘기했겠지. 몇 월 몇 시 언제 내가 거기 가니까 뭐 아빠한테 얘기를 해줬겠지, 그거를. 근데 이게 진짜 웃기다는 거야. 아빠 연락처를 알게 된 것도 웃기고, 정 씨가. 나는 정 씨한테 아빠 연락처 준 적이 없고, 공적인 기록에서 한 번도 아빠 연락처를 오픈한 적이 없어. 근데 아빠 연락처 알고 있는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아빠한테 거기 출석하는 시간을 왜 알려줘? 그것도 개인정보 유출이야. 그거 이렇게 뭔가 개인이 어떤 시간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도 고소당해서 뭐 출석할 때 있잖아, 경찰에. 그럴 때 출석 시간을 수사관이 뭐 기자한테 알려준다거나 이러면 안 돼. 그거는 개인정보 위반이야. 그래서 근데 이 정 씨는 어쨌든 아빠한테 내가 출석 시간 알려줘서 아빠가 거기 사설업체 동원해서 와 있었던 거지. 두 번째 의문점은 그거야. 이동준 차 안에서 오빠가 계속 아빠한테 연락을 하고 있었던 거야. 전화를 받지 않았어, 아빠는. 아빠는 계속 내 얘기 듣고는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면접 준비해야 된다. 나 면접, 그리고 또 지원도 해야 된다. 전임교원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막 아빠한테 설득을 하고 있는데 오빠한테 전화가 계속 와. 전화를 받지 않았어, 아빠는. 근데도 계속 전화를 하고 있는 거야. 거의 5분 동안 울리고는 있는 거야, 핸드폰에. 근데 울리고 있는 걸 내가 봤더니 오빠 연락이 오고 있는 거야. 그것도 웃긴 거지. 오빠 그 낮에 시간 뭐 오후 3시에 아빠한테 전화할 일이 뭐가 그렇게 많아. 근데 사설 업체 뭐 동원해서 아빠가 만약에 나를 납치하는 거를 그때 당시에 오빠가 알고 있었으면 오빠가 확인 전화하려고 전화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이동준 차한 그 30분 동안에 오빠한테 계속 5분 동안 받지도 않는 전화를 울리고 있었던 것 자체도 되게 이상했던 거야, 내가 보기에는. 그 세 번째 이상한 점은 우리 아빠 성향이야. 우리 아빠 성향을 내가 알잖아. 내가 몇십 년을 아빠를 알고 지냈는데 우리 아빠가 자기가 돈 주고 직접 알아봐서 사설 업체를 고용해가지고 나를 납치할 성향이 아니야. 우리 아빠는 그런 성향이 아니야. 근데 만약에 오빠가 자기 회사에 자꾸 피해 주니까 아빠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했으면 할 수도 있는 사람이야. 우리 아빠는 어 그 뭐라 그러지 그거를 아들 되게 중시하는 그런 뭐라는 성향이라고 하지. 그런 성향이 있어. 그래서 그 오빠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우리 아빠는 실제로 납치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아빠의 단독적인 결정이었다기보다는 오빠가 개입한 문제라고 난 생각을 한 거야. 네 번째, 의사와의 초진 내용이 상당히 이상해. 아빠가 아빠 엄마가 둘이 들어가가지고 초진을 했다고 했잖아. 의사하고 나 없이. 근데 나는 뭐라고 떠들었는지 몰라, 둘이. 근데 나중에 종합 심리 검사를 받았거든. 그 정신병원 안에서 종합 심리 검사를 받고 그거 가지고 내가 강제 입원에 대한 구제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일부러 빨리 그 심리 검사를 받게 해달라고 했어. 그래야지 그 결과 나왔을 때 내가 멀쩡하다는 게 나오면은 내가 법원에다 구제 신청하려고 그거 준비 중이었는데 그때 종합심리검사 나오는데 거기에 의사 초진 내용이 써 있는 거야. 엄마 아빠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의사한테 그게 써 있는데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써 있는 거야. 아예 나랑 상관없는 내용들이 써 있는 거 그냥. 전혀 이건 내가 아빠 엄마한테 한 적도 없고 아빠 엄마가 모르는 내용들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 써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됐다는 거야. 뭐 어떤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말도 안 되는 소리 써 있는 거 그냥. 그래서 그것도 내가 공개를 할게. 근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변호사들 내가 병원에서 결국에는 아빠가 나중에 아빠랑 무슨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결국 나오게 되거든. 그래서 퇴원을 하게 되는데 퇴원하고 나서 바로 내가 변호사를 선임했어. 그러니까 납치 감금으로 아빠 고소하려고. 근데 상담하러 갔을 때 거기 그 로펌에서 한 얘기가 뭐였냐면은 이런 식으로 정신병원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가족 간의 어떤 정치적인 행동들 중에 이런 게 있대. 실제로 자기네도 이런 사건 많이 맡아봤대. 여기가 형사 전문 로펌이었어. 그래서 얘네가 하는 말이 뭐 고소가 진행 중일 때도 일부러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있대.
그러니까 심신미약 상태란 걸 주장하려고. 그런 경우는 뭐 허다하고, 그게 아니라 뭐 가족 간에 뭐 서로 간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싸우다가 막 서로 정신병원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꽤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보고 내가 말하자마자 모든 얘기를 다 믿어. 이게 내가 지금 스토킹 당하고 있고 전희 엄마한테 그렇게 당하고 있는 것 같고, 오빠가 이런 식으로 연루가 된 것 같고, 아빠가 이런 식으로 나한테 행동했고, 그리고 이 과정이 되게 이상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변호사가, 변호사랑 거기 상담 직원이 있었어. 아, 그럼 저희가 맡아드리겠다고 이렇게 한 거야. 원래 이 사건이, 이 납치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도 내가 변호사 구하러 다니고 있었다고 했었잖아. 막 8월 달, 9월 달 이쯤에. 근데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그거야. 이거를 사건을 맡기가 어려운 게, 어떤 딱 뭐 이렇게, 물론 내가 중앙대 교무팀 직원이 어떤 뉘앙스를 풍겼던 거나 이런 건 가져갔지만 이게 증거로 쓰기가 조금 약하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사건을 안 맡으려고 했어, 대부분이. 대부분 대형 로펌에서 사건 안 맡으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 납치 사건이 벌어지고서는 이러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니까 변호사 그 로펌에서는 우리는 이런 사건 많이 맡아봤다고 이러는 거야. 그러더니만 우리가 맡아줄게요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실제로 많이 도움이 됐어. 내가 그 나중에 수사 기록 같은 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써줬던 고소장이나 추가 의견서 같은 걸 다 읽어봤거든. 그때 당시엔 나도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읽을 생각을 못했는데 나중에 읽어보니까 맞는 말만 엄청 해놓은 거야 진짜. 법적인 지식하고 그냥 내용이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맞는 말이야. 근데도 이제 우리도 뭐 전관 썼지만 상대방에서도 전관을 써가지고 어떤 식으로 압력을 행사했다면은 파워 게임에서 졌을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뭐 그런 것도 다 공개를 하겠지만, 그 고소장이나 추가 의견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것도 다 공개를 하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일단 이 상황에서 의문점이 상당히 많았고, 이 과정이 오빠랑 오빠가 연루가 분명히 돼 있었던 것 같고, 그 오빠한테 압력을 행사한 거는 전현무 측인 것 같다 이거야. 그래서 의사 초진 상담 내용하고 종합심리검사 그때 결과 받았던 거, 그 폐쇄병동에서, 그리고 그 이전, 그 납치 감금이 발생하기 이전에 내가 스토킹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 개인병원 있잖아. 그런 데도 다니고 있었단 말이야. 심리 상담을 받고 다녔어. 왜냐면 이게 나중에 고소로 혹시 이어질 경우에 나도 이제 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잖아. 실제로 스트레스 받고 불안감을 느꼈으니까 내가. 그런 거에 대한 진단서 같은 거 미리 끊어놨었어. 그리고 이 강제 입원 됐다가 나중에 퇴원하고 나서도 정신건강의학과를 내가 개인병원 다녔어. 그 스토킹이 계속되니까.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도 거기서도 막 심리검사 여러 번 받았어. 그러니까 여러 번 받는 동안에 모두 다 그래 나한테. 내가 그러니까 입원이 필요한 정신병이 전혀 없는 사람인 거야 내가. 근데 어쨌든 그런 진단서 종합심리검사를 다음 영상에서 공개하도록 할게.